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지요? OSS 실습에서 C를 이제 조금 더 코딩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C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 문법을 잊고 있는 학생들은 다시 좀 문법을 좀 자세히 정확하게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코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시금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CRUD 구현에 대해서 이제 구현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C 리뷰를 좀 시작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 C 언어를 이용해서 CRUD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좀 해볼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제 CRUD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CRUD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이 가지는 기본적인 데이터 처리 기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짤 때 어떤 데이터를 다루게 되는데 그 데이터를 추가하는 기능의 C,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추가하고 나면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우리가 조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회의 R,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하는 게 업데이트의 U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정까지 됐는데 이 데이터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delete의 D에서 이 앞에 글자를 이제 따서 우리가 CRUD 뭐 기능 CRUD 구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이 CRUD가 구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기능을 우리가 CRU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시를 주소록으로 이제 한번 들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주소록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어떤 기능을 구현해야 되냐면 주소록에 정보를 추가하는 기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친구 주소를 추가하는 기능을 만들고요. C.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소를 추가하면은 뭘 할 수 있을까요? 목록을 보거나 아니면 그 친구의 세부 정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래 기능을 이제 우리가 펑션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소 리스트와 그 다음에 친구 주소를 조회하는 기능을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친구 리스트를 만들어 놨는데 정보를 잘못 입력해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친구 주소 편집하는 기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다가 중복된 데이터가 있어서 그럼 하나를 지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제하는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delete 해서 그 우리가 친구 주소를 삭제하는 기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CRUD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 다 되셨죠? 이 네 가지 CRUD 기본 기능 말고도 이제 거기에 우리가 친구 이름으로 검색하는 기능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친구 정보를 갖다 다른 친구와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유를 했으면 내보내기 기능도 만들 수 있겠죠. 엑셀로 저장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부가적인 기능도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가져야 될 기능이 CRUD가 있어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한번 구현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구현하면서 여러분들의 C 리뷰를 시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예로 살펴본 주소록 프로그램을 이제 실제로 C 언어를 이용해서 만든다고 했을 때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주소록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할 거고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메인 함수가 제일 먼저 실행이 되면서 사용자에게 이렇게 이제 메뉴를 선택하라는 이런 메뉴 화면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2번을 눌러서 주소를 추가되면은 이 주소 추가한 기능은 어디서 구현을 하냐면 서브 펑션인 이 주소 추가하는 그 펑션을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소가 추가가 되면은 다시 이제 메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주소록을 조회하고 싶다. 클릭을 하시면 이제 주소록의 리스트나 친구 주소를 조회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 다시 메인으로 돌아와서 주소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몇 번째 친구를 수정하겠느냐. 뭐 이걸 물어볼 거고, 그리고 이제 친구 주소 선택한 그 번호의 친구 주소 편집하는 기능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친구 주소를 이제 삭제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이 실행되면서 CRUD가 구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5번에 있는 뭐 검색이나 공유, 뭐 내보내기 이런 기능들은 이제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추가하게 되는 거죠. 이 CRUD 기능은 우리가 이제 C에서 뭘로 만들 거냐면은 다 함수로 만들 계획이고요. 함수로.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로 메인에서는 메뉴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메뉴를 사용자가 선택하게 되면은 우리가 만든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하는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오늘 이 시간에는 CRUD의 예제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많이 짜본 성적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성적관리 프로그램의 데이터셋을 보면은 이름, 홍길동,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점수를 입력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성적관리 프로그램에서 쓰는 기본적인 데이터 세트가 이름과 국어와 영어, 수학 이렇게 네 개의 데이터 이제 변수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한 세트로 묶는 작업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묶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구조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조체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조체로 지금 현재 이 나와 있는 데이터셋을 정의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텝 1에서는 먼저 사용자 데이터 타입을 정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두 번째부터 이제 우리가 CRUD를 구현하게 될 건데, 이때 이제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정의한 걸 가지고 변수를 선언해서 한 사람의 정보를 입력받는 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C 기능이 되겠죠. 스텝 2에서는 데이터 한 세트 추가 함수를 구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텝 3에서는 무엇을 할 거냐면은 우리가 데이터가 한 세트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가된 데이터를 잘 추가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보기 기능이 구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read 기능 R 기능을 구현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보기 기능이 됐으니까 데이터를 수정하는 기능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정하는 업데이트의 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수정 기능을 구현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스텝 5에서는 수정하는 기능이 완성됐으니까 데이터 삭제하는 기능도 우리가 만들게 되는데 이제 그 데이터 삭제하는 기능은 우리가 delete 해서 D 기능을 만들어서 이렇게 스텝 2부터 스텝 5까지를 이용해서 CRUD를 구현하게 되고요. 이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뭘로 만들 거냐면 펑션을 만들 겁니다. 함수로 전부 다.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함수로 만들었으면은 실제로 우리가 C로 코딩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실행이 되는 게 메인 함수인데 메인 함수에서 사용자에게 메뉴를 보여주고 원하는 메뉴를 이제 번호를 입력했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스텝 6에서는 메인 함수에 그 메뉴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 실제 이제 반복문을 돌면서 사용자에게 메뉴를 입력받는 그런 기능들을 완성해 보면서 우리가 CRUD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CRUD 성적관리 프로그램의 첫 번째 스텝으로 사용자 데이터 타입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기본 데이터 타입은 이전에 얘기했듯이 이름과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이 네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각각 우리가 뭐 변수를 만들어서 해도 괜찮겠지만 그것보다는 다수의 데이터를 만들 때 기본적인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서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이 기본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가 무엇인지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이름은 지금 이제 문자열이니까 캐릭터의 배열이 될 거고요. 국어, 영어, 수학은 인트 타입의 정수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변수가 4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4개의 변수를 우리가 사용자 정의 자료형인
구조체를 이용해서 선언 정의를 하게 됩니다. 정의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스트럭이라는 걸 이제 쓰게 되는데, 스트럭하고 스트럭 이름,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변수 4개를 넣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선언할 때 우리가 앞에 스트럭이라는 말을 붙이고 그 변수 선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type define을 이용해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type define 한 다음에 struct 하고 나서 이 4개의 변수를 이제 넣어주고, 그리고 그 타입은 우리가 이제 score란 이름으로 부르겠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주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type define으로 구조체 정의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밑에 선언된 변수 4개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선언된 이 score s1이라는 건 변수, s1이라는 이름으로 score 타입으로 한 세트를 만들게 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김이라는 변수 하나와 홍이라는 변수 2개를 만들겠다라는 뜻이죠. 그럼 세 번째 줄은 뭔가요? 배열을 만들 건데, 배열의 타입은 스코어 타입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배열의 개수는 지금 현재 10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건 뭐냐면은, 그 포인터를 만드는데, 어떤 포인터죠? 스코어 타입의 포인터 변수를 하나 만들고 있죠. 그래서 sp라는 주소가 가르치는 곳에 가면은 스코어라는 값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수를 우리가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변수를 사용할 때에는 어떻게 사용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S1이라는 이 변수를 가보면은 얘는 그 안에 멤버 변수로 name과 core와 그 다음에 English, 그 다음에 s 이 점수를 입력받는 변수가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 구조체를 이용해서 선언한 변수들은 어떻게 접근이 가능하냐면 S1점 해서 멤버 변수에 접근이 가능하죠. 그리고 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국어 점수에 접근하고 싶으면 김.코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만든 경우에는 그대로는 원래 쓸 수가 없죠. 반드시 에멀록을 이용해서 우리가 메모리를 할당하든지 아니면은 변수를 만들어서 그 주소 값을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S1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해서 반드시 실제 그 메모리 할당이 되어 있는 그 변수의 주소 값을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우리가 멤버 변수를 접근할 때에는 점 대신에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타입 구조체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구조체를 만들어서 그냥 일반 변수화 시켜서 그 안에 멤버 변수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서 그 안에 멤버 변수 접근하는 방법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뭘 만드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스코어라는 타입을 만들었는데 그 타입을 이용해서 점수를 추가하는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이 뭐냐면은 이 C 기능이 되겠죠. C, create의 기능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CRUD 기능은 제가 이전에 얘기했듯이 함수로 전부 다 만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수 만드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고려해야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함수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두 번째, 함수를 실행하고 나서 결과값이 있는가? 있다면 그 결과값의 타입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우리가 호출할 때 입력값을 주는가? 그죠? 입력값의 타입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수 추가 기능을 구현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밑에는 이제 다른 예인데, 국어 점수를 입력하시오 100 하라는 이 구문이 여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영어 점수를 입력하시오, 수학 점수를 입력하시오. 모두 다 구문이 똑같고요. 뭐만 다르나요? 국어, 영어, 수학만 다르죠. 그리고 입력받는 것까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기능을 하는, 그리고 같은 파라미터를 주고 그다음에 같은 결과 타입을 갖는 것들을 우리가 함수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구문을 이제 함수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국어라는 값을 넣어주고 getScore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결과값이 여기서 이제 입력을 받을 거고요. 입력받은 100을 리턴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어라는 우리가 타이틀을 넣어주고 여기서 이제 영어 점수를 입력하시오 한 다음에 여러분이 90을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해서 입력받은 값을 리턴할 때 이렇게 동일하게 리턴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같은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수학이라는 타이틀을 집어 넣어주면 수학 점수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80이라는 수치를 이제 넣어주면은 걔를 갖다 이렇게 리턴하는 함수, getScore라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입력하는 값은 뭔가요? 문자열. 문자열이니까는 캐릭터의 배열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getScore라는 함수에서 해야 될 기능은 printf에서 국어 점수를 입력하시오. 그 다음에 스캔f를 이용해서 정수를 입력받고 그리고 이제 결과값이 있죠. 뭘까요? 결과값은 숫자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int 타입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개가 결정이 나면은 여러분들이 함수 원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그 언어를 공부하든지 간에 함수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들 때에는 항상 첫 번째 스텝, 함수의 이름은 뭘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결과가 있는가? 있다면 타입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입력값이 있는가를 늘 고려해서 이것이 결정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에 기초하여서 이런 함수 원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우리가 함수 만들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써야 되는 게 return 타입, 결과 타입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려했던 함수 이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 변수, 즉 파라미터, 얘는 반드시 이렇게 가로를 치고 이 안에다가 타입과 변수명, 콤마, 타입과 변수명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함수 안에는 대괄호로 시작해서 대괄호로 끝나게 되고요. 이 안에서 함수가 이제 실행할 문장들을 작성하게 되고, 그리고 결과 타입이 있다면 반드시 return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valu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결과 타입에서 지정한 것과 동일한 타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값을 우리가 보내주게 되면은 이 함수를 호출한 곳에서 저 결과값을 그대로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그 예제를 우리가 함수로 만들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 타입은 우리가 100이라는 이 수치를 리턴할 거기 때문에 정수형 int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명은 getScore라고 우리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함수는 이 앞에 타이틀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이 글자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입력 파라미터가 문자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 네임이라는 이름으로 문자열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스코어라는 값을 우리가 리턴하는데 얘 타입은 누구하고 또 동일해야 된다? 여기 함수 앞에 있는 리턴 타입과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수를 볼 때 call by value와 call by address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볼게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메인에서 이 스코어라는 거를 이제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 함수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이 함수는 이제 getGrade라는 함수인데 이 스코어를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10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함수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 입력 파라미터에 우리가 조금 전에 메인에서 넣어줬던 스코어의 값이 이 s의 복사가 돼요. 복사예요. 복사. 그래서 스코어의 값이 이제 복사가 되면서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S에는 10이 들어간 상태로 우리가 값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 리턴을 하게 되는데 리턴 타입이 뭔가요? 캐릭터죠, 캐릭터. 캐릭터니까는 우리가 싱글 다운표를 쓰게 되고요. A라는 걸 리턴하게 돼요. 리턴하면은 얘도 뭐가 되냐면은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면서 이 a라는 값이 이 앞에 있는 값으로 앞에 있는 변수에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값을 서로 복사해주고 그리고 리턴하면서 그 값을 복사하는 게 call by value 방식이에요.
값에 의해서 호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call by address가 뭔지 살펴볼게요. call by address는 말 그대로 주소값에 의한 호출이거든요. 그럼 주소값,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이 나셔야 되는 게 포인터 변수라는 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call by address를 이용하는 거는 직접 값을 복사해주고 그 값을 다시 복사해오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뭘 복사를 하냐면은 주소 값을 복사해 주는 거예요. 어떤 변수가 만들어졌을 때 그 변수가 위치하고 있는 주소 값을 복사해 주고 그리고 그 주소 값에 가서 어떤 값으로 바꿔. 그러면은 그 복사해 준 위치에 있는 그 메모리의 값이 실제로 바뀌게 되는 그런 방식. 즉, 여러 함수에서 같은 주소에 있는 값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때 쓰는 방식이 call by address예요. 여기 그 콜바이 어드레스 예제를 한번 보면은 얘 이제 역시 스코어에 80이 들어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get grade라는 함수를 또 다시 만들었는데 함수가 이제 다른 함수예요 얘는. 근데 이번에는 스코어의 주소 값을 보내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실제로 80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스코어가 만들어진 메모리에 주소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getGrade라는 함수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getGrade를 가면 주소값을 집어넣어 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얘 받는 애는 포인터 변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포인터 변수는 이 s의 주소값이 가르치는 곳에 있는 실제 데이터의 타입이 int잖아요. 스코어가. 그렇기 때문에 int 포인트 변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s에 뭔가 값을 바꾸게 된다. 그러면은 뭐 s에 얘는 이번에 100이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스코어에 80이 들어 있었는데 이 스코어의 주소값을 넘겨주면서 그 스코어에 있는 값을 100으로 바꾸겠다 하니까는 메인에서 만든 스코어지만 메인에 있는 스코어에 들어가 있는 값이 100으로 바뀌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즉 우리가 변수 선언은 메인에서 했지만 getGrade라는 데서 그 변수에 있는 값을 변경할 수가 있게 돼요. 이런 방식이 call by address 방식이에요.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좀 한 번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듣고도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블로그나 아니면 구글링을 해서 문서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꼭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콜바이 밸류하고 콜바이 어드레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볼 건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 이제 수업 넘버라고 해서 두 숫자를 서로 맞바꾸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를 보면은 여기는 지금 이제 실제 값이 들어가 있고요. 뭐 함수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면 first에 있는 값을 temp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second에 있는 거를 first로 넣고 그 다음에 temp에 있는 값을 second에 넣음으로써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로 first에 있는 걸 temp에다 잠깐 넣어놓고 second에 있는 거를 first로 넣어놓고 그리고 temp에 있는 걸 second로 하면서 first하고 second의 값을 서로 맞바꿔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함수는 우리가 메인에서 호출해야 실제로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메인 함수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num1이라는 데 우리가 10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num2에다가 우리가 20을 넣어놨어요. 그랬는데 이제 프린트를 해보면은 당연히 여기는 10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20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swap number라는 함수를 이제 우리가 호출하게 되는데 num1을 직접 넣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10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는 num1을 넣으면서 first에는 뭘로 세팅이 되냐면 그냥 10이 들어가요. 10. 10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여기는 20이 들어가면서 second에는 20이 복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서로 맞바꾸니까는 우리가 여기까지 실행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first에는 20이 들어가 있고 second에는 10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함수가 swap number라는 함수가 다 실행이 되고 나면은 다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first와 second는 함수에서 정의한 변수이기 때문에 함수가 종료되면 이 변수들도 다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프린트 F를 하면은 num1과 num2는 변경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나옵니다. 실제로 수합이 되지 않고. 그러면 수합이 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변수를 num1에 10이 들어있고 num2에 20이 들어있는데 이 변수는 지금 메인에 들어가 있거든요. 메인에 있는 값들을 swap number라는 다른 함수를 이용해서 변경하고 싶다. 항상 call by address를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즉 주소값을 전달해 주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소스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먼저 메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떻게 되냐? 아까 이제 우리 num1, num2 우리가 이제 값을 할당한 건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첫 번째 프린트 F를 실행하면은 10과 20이 찍히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넘버를 하는데 이번에 수업 넘버는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정의는 걸 보면은 주소값을 받겠다고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 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소값을 받겠다고 포인터 변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보낼 때에도 그냥 num1, num2를 보내면 안 되고 num1의 주소값, 그 다음에 num2의 주소값을 여러분들이 보내게 돼요. 그러면 주소값을 first에 복사하고 주소값을 second에 복사를 하게 되겠죠. 그럼 그 주소값을 찾아가서 실제 값을 템프에 넣고요. 이게 이제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을 10에다 넣고 그 다음에 10을 다시 20을 넣으면서 얘네들은 어딘가요? second와 first는 num1이 가지고 있는 주소값이 first, num2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이 second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실행하고 밖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swap number에서 실제 그 주소값을 가서 값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 두 번째 printf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num1과 num2의 값이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 이제 이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고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 보세요. 아시겠죠? 이번에는 CRUD 이제 성적 관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함수를 기반으로 한번 점수 추가하는 기능을 구현해 볼게요.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데이터셋은 아까 그 구조체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스코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추가하는 기능을 구현할 건데 메인에서 이제 우리가 그 점수 한 명의 점수에 대한 변수를 선언할 거고요. 그 점수 그 변수를 가져다가 이제 추가하는 기능에서 값을 세팅하는 그런 기능을 넣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함수를 우리가 선언하려면은 제가 아까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제일 먼저 함수명, 두 번째가 입력 파라미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리턴 값은 있는가, 뭐 이렇게 이제 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면, 그, add square라는 이름으로 함수명을 만들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리턴 값에 int로 해놨는데 int는 이제 어떤 용도로 쓸 거냐면은 값이 제대로 추가가 되면은 이렇게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1로 이렇게 리턴을 하도록 하려고 리턴 타입은 우리가 int로 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 입력 파라미터는 한 사람의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스코어 포인터 변수를 이제 만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름은 홍길동에서 이제 입력을 받으니까 %s를 입력받고요. 그리고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이름은 어디 있었죠? 아까 우리가 구조체로 정의한 스코어의 멤버 변수인 name으로 만들어 놨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 s라는 변수가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점 대신에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죠.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순서는 이래요. 여러분들이 함수를 먼저 구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에서 호출을 하면 되죠. 그럼 메인에서 이제 우리가 호출을 할 때 뭘 만들어야 될까요? 스코어 타입의 변수를 하나 선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변수를 이용해서 add score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인 함수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이 결과 화면과 동일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 추가하는 기능이 끝났다면은 이번에는 추가한 그 점수를 출력하는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결과화면을 보면은 이 지금 이 네 줄은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add score를 통해서 입력받은 그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있는 기능이 우리가 조회하는 기능으로 새로 만들게 될 함수의 이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수를 이제 선언을 또 하게 되는데, 함수 선언할 때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는 이 출력하는 기능은 데이터가 변경되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메인에 있는 변수를 전달해 주면은 그 메인에 있는 그 변수를 이용해서 화면에 출력을 하고 종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따로 리턴 타입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턴 타입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void를 쓰게 되죠. 그리고 입력 파라미터는 한 사람이 지금 입력받은 추가된 정보를 전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명만 정의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구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구현한 함수를 한번 보면은 함수 이름은 지금 현재 read score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리턴 타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void로 적어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입력 파라미터가 조금 전에 그 추가 add score를 통해서 입력받은 그 데이터를 하나를 이제 변수로 전달을 해주면은 이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합계와 평균을 구해서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면서 끝나는 그런 함수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이 s라는 그 변수는 그 스코어라는 우리가 타입 디파인을 써서 새로 만든 데이터 구조체를 이용해서 만든 이제 타입이 되겠는데, 이 안에는 뭐가 있었죠? 멤버 변수가 4개가 있었죠. 이름, 네임과 그다음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이렇게 이제 4개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변수로 이렇게 선언한 경우에 멤버 변수를 접근할 때에는 점을 이용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printf 할 때 8s라는 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포맷을 정할 때 8칸을 잡아서 오른쪽 정렬해서 출력하고 싶을 때 이렇게 이제 수치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것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수 구현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메인에서 이 함수를 호출해서 실제로 찍어 봐야 되는데, 한번 이제 메인에서 호출하는 코드를 한번 보면은 스코어의 S 변수 선언한 부분과 add 스코어는 조금 전에 데이터를 추가할 때 썼던 구문이고요. 이번에 이제 이 밑에 두 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먼저 타이틀을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add 스코어를 통해서 입력받은 이 데이터 s라는 변수를 그대로 넘겨주게 되면은 read 스코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한 줄짜리 이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터 추가하는 기능, create하는 기능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추가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기능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 추가된 데이터를 수정하는 기능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인데, 그 기능은 이제 이렇게 다시 동일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일하지 않고요. 이 수정하는 기능은 어떤 것인가요? 제일 먼저 데이터를 이제 세팅을 추가하면서 데이터 값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다시 가져다가 데이터의 값을 다시 세팅하는 게 수정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함수를 선언하고 구현을 해볼 텐데, 함수를 선언할 때 필요한 것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함수명을 먼저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력 파라미터 값을 뭘로 줄 것인지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를 수행한 후에 결과값이 있는지를 봐서 만약에 있다면 그 결과값의 타입이 무엇인지를 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메인에서 스코어 s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주소값을 전달해서 그 주소값에 해당하는 값들을 변경한 것처럼 수정하는 기능도 마찬가지로 이 s의 주소값을 전달해서 거기 안에 있는 멤버 변수들의 값을 변경해야 수정 기능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를 선언한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먼저 함수의 이름은 update score라고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도 결과값을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되면 1이라는 값을 리턴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return 타입은 int로 정의를 해놨고요. 그리고 메인에서 만든 변수에 주소값을 전달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코어 포인터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내부는 우리가 add score에서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면 우리가 add score를 통해서 값이 설정된 것을 다시 새로운 값으로 변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수가 완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메인에서 한번 호출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여러분들은 이제 이 두 줄은 아까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구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데이터를 추가한 데이터를 보기 기능. 그쵸? 리스트를 이제 보기 위해서 만든 기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본 다음에 다시 업데이트 스코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수정하는 기능을 넣었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보시면 역시 여기 입력 파라미터는 포인트 변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s의 주소 값을 입력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조회를 해보면 여러분들 여기 결과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수정 성공이라는 화면은 업데이트 스코어에서 이제 프린트 F를 이용해서 출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줄을 보면은 우리가 새로 입력한 데이터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RUD의 마지막 기능인 D, 즉 삭제 기능을 한번 이제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삭제 기능을 구현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를 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삭제하게 되는데 그 안에 변수에 있는 값들을 지워버림으로써 우리가 삭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삭제되었다면은 또 어디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데이터 리스트 보기 기능을 했을 때에도 역시 나타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삭제 기능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메인에서 만들었던 변수에 있는 값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입력 파라미터는 포인터 변수를 우리가 전달을 해 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삭제되는 기능도 삭제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값을 리턴하기 위해서 우리가 int 값으로 우리가 리턴 타입을 정의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함수명을 우리가 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획을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선언한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함수명은 delete score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데이터를 이제 전달해주면 실제 그 데이터에 있는 값을 우리가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인터 변수로 우리가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삭제가 제대로 됐을 때 우리가 1이라는 값을 리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함수의 리턴 타입은 int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삭제한 것을 보면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 각 값을 -1을 다 세팅을 해주면서 코나 아니면 ENG, MES라는 변수의 값이 -1로 세팅이 되면은 프로그램에서 얘는 삭제된 데이터구나 알게끔 하려고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코딩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사용자가 -1을 입력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을 입력했을 때 잘못된 값입니다. 다시 입력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코딩을 더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delete 스코어가 완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메인에서 이제 호출을 한번 해보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이게 데이터 추가하는 기능이고요. 보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delete 스코어를 누르면 삭제됨이라고 출력이 되게끔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인 함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추가하고 그 다음에 보는 기능은 여기 빨간색 그 원으로 만든 부분에 아마 구현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delete score를 이용해서 역시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주소 값을 세팅해서 보내주게 되고요. 그리고 delete score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리턴 값이 1이 이제 리턴 되는데 그 값이 여기 is delete라는 그 변수에 1로 세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팅이 되면은 삭제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만약에 지금 메인에서 이렇게 코딩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delete score 부분에 얘는 없애도 되겠죠. 지금 이 상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돌게 되면 삭제됨이 두 번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점수 삭제 기능을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성적관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필요한
CRUD 펑션을 좀 만들어 봤고요. 이 펑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 메인에서 그 호출할 수 있도록 메인 함수를 이제 만들어 볼 계획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용자에게 이 기능들을 사용하게 하려면은 메뉴를 선택하게 하는 기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결과화면에 이렇게 메뉴 5개의 메뉴를 갖다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 중에서 원하는 메뉴를 고를 수 있는 기능을 만드는 함수를 이제 하나 더 만들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위에 이그 6줄은 printf로 그냥 출력한 문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원하는 메뉴는 한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커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사용자가 입력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함수를 만들 때 함수명과 그 다음에 이제 입력 파라미터가 있는가? 메인에서 뭔가를 전달해야 되는가? 지금 전달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은 사용자에게 메뉴를 보여주고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받아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입력 파라미터는 따로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턴 타입은 있는가? 리턴 결과값은 있는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원하는 메뉴를 냈을 때 사용자가 원하는 메뉴를 숫자를 이제 입력하게 되는데 그 숫자를 메인이 알고 있어야 어떤 CRUD 중에 어떤 기능을 부를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리턴 타입은 있는 걸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수를 선언을 한번 해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리턴 타입은 사용자에게 입력받은 이 메뉴라는 이 변수의 값을 리턴하게 돼서 우리가 int라는 리턴 타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입력 파라미터는 따로 없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메뉴와 동일하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함수가 다 만들어졌다면 이 함수를 이제 우리가 메인에서 호출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점수 계산기 프로그램은 이 메뉴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야 되겠죠. 왜냐면 내가 이제 제일 처음에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2번을 누르면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를 한 다음에 보고 싶으면 1번을 또 눌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를 수정하고 싶으면 3번을 눌러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메인에서 이제 우리가 함수를 만드는 것을 지켜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while이라는 구문, 반복문을 이제 계속 돌게 되어 있죠. 이 while문은 언제 종료되죠? 우리가 사용자가 0을 입력했을 때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메인 함수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점수 이제 지금 현재는 한 명 것만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스코어란 타입의 S라는 변수를 하나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카운트는 이제 무슨 용도냐면 지금 몇 명이 등록되어 있나 보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복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하게 되고요. 반복문은 여기까지인데 실행을 하게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복문의 제일 처음은 뭐가 실행되어야 될까요? select 메뉴라는 함수가 실행되어서 사용자에게 메뉴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그 메뉴를 보고 원하는 메뉴를 입력을 하면 그 메뉴 값을 여기다 리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메뉴가 0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제 종료를 눌렀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이 반복문을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이나 2번, 3번, 4번을 입력할 때 1번과 3번과 4번은 어떤 경우에만 실행이 될 수 있죠? 데이터가 있을 때만 실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카운트가 만약에 0이다.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죠. 없으면 continue라는 건 뭔가요? 맨 위로 올라가라 이 뜻이죠. 1번부터 한번 자세히 보면은 메뉴가 1번인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죠? 조회하는 거죠. 조회하기 때문에 우리가 printf를 통해서 먼저 제목들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read score를 통해서 우리가 입력받은 데이터를 출력하게 되죠. 그 다음에 메뉴가 2일 때에는 add score를 이용해서 우리가 변수 그 주소값을 전달해 주면서 그 변수에 우리가 그 입력받은 값을 설정하게 하는 기능을 넣고요. 3번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정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그 주소값을 다시 전달해 주어서 업데이트 스코어라고 아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게 해주고요. 만약에 4번을 입력한 경우에는 delete score를 입력하게 돼서 이제 호출하게 돼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우개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도 뭐 삭제된 이런 거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프로그램 안에다 삭제된 넣으셔도 되는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add score를 했을 때 우리가 아까 return 1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1을 카운트에다 반영을 해주면 카운트가 1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회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적관리 프로그램을 CRUD 기능 플러스 메인 기능으로 해서 이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 CRUD 기능은 한 명을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한 데이터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 데이터를 관리하며 그리고 이 데이터가 이제 실행이 될 때마다 다 지워져 버리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파일을 이용해서 저장을 해보고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는 기능까지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이제 성적관리 프로그램 제가 기본적으로 제공한 코드를 가지고 CRUD 기능을 완성해 가는 것을 저하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먼저 짜기 전에 좀 기억을 되살려서 제가 스텝 6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한번 우리 생각을 하면서 적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구조체를 이용해서 구조체로 데이터를 정의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추가 기능, 즉 create 기능에서 이제 점수 세트를 추가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스텝은 뭐였죠? 점수가 이제 한 세트가 추가가 되었으면은 보기 기능을 만들었죠. 그래서 조회 기능을 만들었었고요. 네 번째가 뭐였냐면은 수정 기능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미 입력된 데이터를 수정하는 기능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였냐면은 그 수정하는 기능에 더불어 삭제하는 기능도 만들었었죠. 삭제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뭐였냐면은 저 위에 2번부터 5번에 걸쳐서 만든 펑션들을 이제 메인에서 메뉴를 보여주면서 그 메뉴에 해당하는 그 기능들 펑션을 호출하여 실제로 실행하는 전체 이제 프로그램을 매니징하는 그런 메인을 우리가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메인 완성. 그래서 이제 이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먼저 구조체를 데이터를 정의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할 때 썼던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였냐면은, 이렇게 이름은 홍길동, 국어는 100점, 영어는 190점, 뭐 수학은 80점 해가지고, 현재 변수가 4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type define struct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새로운 데이터 자료형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지금 이제 새로 만드는 자료형의 이름은 score라고 만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은 문자열의 배열이니까는 캐릭터 해서 name 한 20바이트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점수는 우리가 고 정수형 타입이니까 코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ENG. 그 다음에 수학은 매스 해가지고 데이터 타입의 정의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구조체를 정의할 때 어떤 변수를 구조체로 정의할 것인가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죠. 우리가 보통 구조체를 만들 때에는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 세트를 묻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기본 데이터로 사용되는 것이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점수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추가라는 우리가 기능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추가 기능은 return 타입은 int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함수명은 add score라는 함수로 만들어 놨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력 파라미터는 그 score라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는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해 놨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다른 곳에서 메모리에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의 주소값을 받아서 우리가 점수를 추가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함수를 선언해 놨는데 우리는 여기다 이제 직접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여기다가 복사를 해 놓은 거를 직접 갖다 넣고요. 이것대로 그대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름은 출력 부분이니까 printf.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홍길동은 우리가 스캔F를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입력받을 거기 때문에 스캔F 하면 되고요. 홍길동은 문자열이니까 %s로 받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포인터 변수인 s라는 것을 통해서 멤버 변수인 name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포인터 변수로 접근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s 그 다음에 화살표를 한 다음에 name 하면 접근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지금 이제 국어, 영어, 수학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사를 해서 먼저 한 세트를 만들어 볼게요. 국어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name 대신에 코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얘 주소값을 써야 되고 얘는 int 타입이니까 d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영어하고 수학도 마찬가지로 이 국어 점수 입력받는 구문을 복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국어는 그 다음에 영어는 수학은 그리고 두 번째는 eng 그 다음에 math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이 정상적으로 잘 되었다면은 제가 이제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뜻으로 리턴 값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1로 정상적으로 되었다라고 표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자에게 이거 추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멘트를 하나 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추가됨 이렇게 그다음에 \n 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create 데이터 추가하는 기능을 완성했으니까 이제 완성한 데이터를 출력하는 read 펑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코드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보기 조회하는 그 펑션을 read score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 read score를 보면은 return 타입은 없고요. 왜 없을까요? 그냥 화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출력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명은 read score라고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파라미터로 한 사람의 점수 세트가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먼저 우리가 출력할 때 어떤 형식으로 출력하는지를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결과 화면에서 이제 출력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는 이름, 국어, 그 다음에 영어, 수학 점수, 그리고 이제 총점,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국어, 영어, 수학 점수까지는 기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대로 출력하면 되고요. 총점과 그 다음에 평균은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계산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점을 이제 구하는데 int의 sum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어 점수를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스코어란 s라는 변수는 지금 스코어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멤버 변수인 코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s.점 그다음에 코 하면 되겠죠. s.점 그다음에 영어 점수 s.점 s 해가지고 세 개의 이제 합계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을 구하는데 평균은 수수점으로 나올 거죠. 그래서 더블로 할 거고 그 다음에 avg라는 변수로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sum을 3.0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출력할 데이터는 이제 다 만들어졌고요. 우리가 이제 printf를 써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출력해야 되는 포맷이 이제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문자열 출력 포맷 s를 입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이 간격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탭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숫자를 넣어서 오른쪽 정렬해서 표현해도 좋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일단 탭을 넣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어 점수는 퍼센트 뭐 4, D 이렇게 하면 이제 4칸을 공간을 잡아서 오른쪽 정렬로 해서 표현하겠죠. 그 다음에 퍼센트 4D
이게 이제 영어 점수 퍼센트 4D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균, 지금 이제 합계죠. 이거는 퍼센트 4D.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평균은 플로트 타입, 지금 더블 타입이기 때문에 얘는 퍼센트 뭐 5.21 정도 할까요? 그래서 F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 맨 끝에는 엔터를 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에 들어갈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써줘야죠. S.name, 그 다음에 S.co, S.eng, S.math, 그 다음에 우리가 합계, 그 다음에 AVG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세미콜론을 치면은 우리가 이제 조회 기능이 끝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조회 기능이, 보기 기능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만들어 볼 함수는 수정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그런 함수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프로그램에서 한번 보면은 수정하는 기능은 업데이트 스코어라고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얘도 add 스코어랑 마찬가지로 return 타입이 int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력 파라미터가 스코어 타입의 포인터 변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함수를 만들어 보면은 이 업데이트는 이제 데이터를 하나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이미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수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 데이터를 가져다가 우리가 아까 에드스코어에서 썼던 그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게 되고, 추가됨이 아니고 뭐죠? 수정됨이라고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수정됨. 그 다음에 얘는 return 닐로 해주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하고 나는 함수를 다 구현하고 한번 실행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함수가 구현이 됐을 때마다 우리가 여 밑에 가가지고 실제로 한번 구동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추가 함수와 그 다음에 수정 함수, 조회 함수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단 한번 추가를 만들어 보고 조회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 추가는 메뉴 2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함수를 호출하면 되냐면 add score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가 스코어 타입의 변수에 주소값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메인에서 지금 한 개를 선언해 놨는데 이 주소값을 우리가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다면 이게 이제 추가가 되겠죠. 추가가 되면은 얘는 리턴 타입이 어떻게 되나요? 1이 리턴이 되기 때문에 명수가 한 명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플러스는 이렇게 해주면은 카운트가 1로 변경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가가 완성이 됐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맨드 시프트 B를 이용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에러는 따로 없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실행을 해보죠. 랩2에 가보면 지금 이제 스코어 매니저라는 게 생성이 됐죠. 스코어 매니저.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고요. 원하는 메뉴는 해서 이제 2번을 누르면은 이렇게 이름은 홍길동, 그 다음에 9번은 100점, 90점, 80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추가됨 이렇게 뜨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애드하는 것은, 추가하는 것은 제대로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가 제대로 되었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메뉴는 해서 다시 물어보게 될 거고요. while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을 눌러야 조회가 되나요? 1번을 누르면 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회가 되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 아까 조회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함수는 read score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read score 한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그 변수를 집어넣어 주게 되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저장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컴파일을 해봐야 되겠죠. 커맨드 시프트 B 한 다음에 실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원하는 메뉴는 또 이렇게 뜨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2번을 눌러서 추가를 해보죠. 홍길동 100점, 90점, 80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조회를 해보면은 홍길동 100점, 90점, 80점, 그 다음에 합계, 그 다음에 90점 0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출력물을 준 거에는 타이틀도 쓰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틀은 어디다 넣으면 될까요? 어디다 넣으면 되냐면 리드 스코어 하기 전에 프린트 F로 넣어주시면 되죠. 여기서.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엔터 해주시는데 네임은 지금 탭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탭 처리를 좀 해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서 이제 맞춰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메뉴가 1일 때에는 카운트가 0일 때에는 출력하면 안 되죠. 왜? 추가가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조건을 우리가 하나 더 넣을 수가 있는데 카운트가 0보다 클 때 하겠다. 이렇게 출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 기능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정 기능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전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죠? 업데이트 스코어라는 함수의 이름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수정 기능은 3번으로 이제 우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수정 기능도 우리가 만드는데 수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카운트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업데이트 그냥 호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nd s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스코어를 한번 실행해 보고요. 제일 먼저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홍길동, 그다음에 100점, 90점, 80점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지금 추가가 되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추가가 된 데이터를 한번 조회를 해볼 거고요. 지금 자리수가 많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미세하게 좀 나중에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조회가 됐고, 그 다음에 3번을 눌러서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름을 바꿔볼게요. 홍길순. 한 다음에 9번은 뭐 90점, 80점, 70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정됨이라고 떴고요. 다시 조회를 한번 들어가 보면은 지금 바뀐 홍길순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하고 0번을 누르면 이제 종료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이제 구현하면 되냐면 삭제하는 기능을 이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삭제하는 기능은 지금 이제 delete score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얘를 여기다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return 타입은 int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delete score라는 함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입력값은 score 타입의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 놨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삭제하기 위해서 이제 메모리에서 만든 변수를 지우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로 세팅을 해가지고 보통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는 어떻게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그 안에 있는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모두 -1로 세팅하면은 이것은 삭제된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규칙을 정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S에 고, 한 다음에 -1 이렇게 저는 이제 하면 이게 삭제됐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도록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 해서 고는 eng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됐으면 여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return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그냥 1 성공적으로 삭제됐으면은 1이 리턴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printf 삭제됨 이렇게 그리고 \n을 하나 넣어주고요.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삭제 기능은 4번으로 되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4번일 때 우리가 코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자리에도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딜리트를 이제
우리가 함수로 스코어를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s의 주소값을 지금 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삭제가 정상적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10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삭제되면은 9명으로 줄겠죠. 지금 이제 그 명수를 세는 변수가 우리가 카운트라는 걸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한 명이 삭제가 정상적으로 만약에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if 이렇게 하셔도 되죠. if 이게 1과 같으면 참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카운트는 하나를 줄이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성공적으로 삭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수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짠 코드를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먼저 실행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메뉴는 2번 추가를 한번 눌러볼 거고요. 그리고 홍길동 100점, 100점, 90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서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가 된 데이터를 한번 조회를 해볼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조회가 완성이 됐으면 한번 수정을 해볼 계획이고요. 이제 이번에는 홍길순으로 한번 해보고요. 100점, 90점, 80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데이터가 제대로 잘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삭제를 한번 해볼 건데 4번을 누르면 삭제가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4번을 누르자마자 바로 삭제가 되어버리죠. 삭제 같은 기능은 사용자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그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좋을 거기 때문에 반드시 삭제를 눌렀을 때는 바로 삭제를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런 기능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데이터가 하나였는데 삭제가 되었으므로 데이터가 나오면 안 되겠죠. 조회를 했을 때. 그래서 이제 1번 조회를 한번 여러분들이 눌러보면은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이 지금 들어가 버렸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데이터가 어때야 돼요? 한 명 이상이 되어야지만 조회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은 조회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관한 조건들을 좀 더 넣어주고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위에 가서 다시 우리가 이제 조회를 할 때에는 어떻게 돼야 된다? 데이터가 하나 이상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먼저 if 카운트가 0보다 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회를 하게 만들고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이제 0보다 크지 않다면 else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else인 경우에는 printf에서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자가 알기 쉽게 좀 멘트를 써주면 좋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삭제할 때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바로 삭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한 번 더 묻는 과정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printf에서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삭제면 1로 입력하게끔 하죠. 그럼 이제 변수가 하나 필요하고요. int, delete, ok 뭐 이런 데이터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scanf로 %d로 입력받고요. delete, ok라는 변수로 스코어가 아니고 ok 해서 입력받게 하고요. 얘가 만약에 이제 if delete ok가 1과 같으면 그럼 이제 그때 실제로 delete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데이터 하나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 섞일 게 별로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이번 수업 시간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다루는 것을 할 때는 좀 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또 놓친 게 뭐가 있냐면은 어떤 경우에 해야 되겠죠? 여기 delete score를 이제 우리가 딜리트된 데이터는 전부 다 마이너스 1로 세팅을 해줬는데 리드 스코어에서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계산할 필요도 없고 프린트할 필요도 없을까요?
if s에 eng 코부터 하죠. 코가 마이너스 1과 같고, 그래서 여기다 조건을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아예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그랬죠? 제가 삭제된 데이터인 경우에 마이너스 1로 넣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매스 eng 하고 이 세 개 다 이제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어떻게 하죠? 리턴 해버리면 되겠죠. 뭐 리턴 타입은 따로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장을 하시고요.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한번 해보고 지금 현재 이제 에러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해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1번을 누르면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멘트가 나오죠. 지금 추가를 아직 안 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누르고 그 다음에 동 190, 80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1번 조회를 하면은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4번을 눌러서 그러면 이제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프로그램이 나오고요. 이제 물어보고요. 여기서 내가 1번을 누르게 되면은 삭제됨이 뜨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한 명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삭제를 했기 때문에 조회를 한번 해보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랩에 대한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만 하면 안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꼭 다시 한번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